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진섭입니다. 자, 2022년도가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엊그제 시작된 것 같았었는데 벌써 두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두 달이 다 돼가는데 2월 달에 우리를 참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크게 두 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죠.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원래 올림픽 정신은 뭐죠?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정과 연대감, 정정당당화, 페어플레이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입니다.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게 19세기 후반에 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이제 제창을 하죠. 그래가지고 1894년에 IOC가 창설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1896년도에 뭐가 이루어지죠? 드디어 이제 근대 올림픽이죠. 이제 제1회가 이제 아테네에서 개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IOC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시에 이제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어땠어요? 선수들은 참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멋있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정말 그 4년 동안 닦고 기른 그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거기서 발휘되는 모든 것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참 달고 어려운 모든 그 장거리 코스를 마치고 나서 쓰러져요. 거기 쓰러서 그 결승점 통과해가지고 팍 쓰러서 힘들어하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얼굴에는 내가 해냈다는 그 만족감이라든가 성취감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굉장히 멋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오점이 많았었어요. 뭐냐면 정정당당해야 하는 올림픽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이제 피겨 스케이팅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도핑 파문이 일어났죠. 도핑 파문.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대개 이제 독재국가는 어때요? 독재국가. 여기서 그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공산주의? 아닙니다. 독재국가죠, 독재국가. 대개 이제 독재국가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대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독재국가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굉장히 큰 평생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것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피겨 선수들이 거의 도핑 파문에서 연루돼 가지고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조사가 들어갔겠죠.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을 이렇게 이제 빛을 흐리게 했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선수들은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고 자기 나라의 명칭을 붙이고 나오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ROC라고 붙였죠. ROC. 러시아 올림픽 커뮤니티라는 그 약자를 달고 나옵니다. 왜 그렇겠죠? 2014년도 소치 동계 올림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약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IOC로부터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가 완전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깨끗한 선수만 ROC 또는 평창대회에서부터는 평창세 때는 OAR이라는 명칭을 달고 뒤에 달고 나왔죠. 이런 것들이 참 올림픽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또 있죠. 뭐 있었습니까? 중국의 반칙이죠. 중국의 반칙. 정말 보면 러시아 반칙했죠. 중국 반칙이 그렇게 많았죠. 선수들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데도 보면은 선수를 긴장시켜요. 부정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쇼트랙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의 꿈을 전부 다 짓밟아버린 나라가 어디예요? 편파 판정이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그 피겨계의 아주 황제였어요. 안현수죠. 그 친구가 러시아로 귀화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귀화합니다. 그러면서 김선태라는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감독을 한 그 밑으로 들어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혹행위 계속하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했지만 그래도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싸워서 멋있게 싸워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메달을 일궈낸 우리 영웅들이 있어요. 고맙죠. 우리를 다시 힘나게 했습니다. 그 어떠한 왜곡되거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났어요. 정말 진짜 갈채를 보내고 싶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교훈들이 또 있죠. 여기서 보면 인권이 열인되는 현장, 중국과 러시아죠.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북한도 만일 참석을 했으면, 참전을 했으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개 보면 옛날 과거에 뭐 루마니아 이런 국가에서 체조선수 보면 참 그거만 하죠. 옛날에 중국 그 마라톤 굉장히 잘 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들. 그 다음에 이번 테니스 선수들. 이런 사람들도 어때? 그것만 하죠.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국가의 어떤 것만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아프게 했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산권의 스포츠의 행태죠. 행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배신하는 감독과 선수. 물론 국가에서 책임이 있지만 그런 법안 그리고 대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침공 사태가 벌어지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에서는 그 현장들만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거 왜 그러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1922년도 12월 30일서부터 1991년도 12월 26일까지 약 70년이죠. 69년 동안 그 소비에트 큰 공산주의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형성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러다가 이제 1991년 12월 25일 오후 7시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저녁 때쯤 될 겁니다.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붕괴가 돼요. 붕괴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붕괴되면서 15개국의 독립국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가 돼요? 독재국가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빼놓고 대개 보면 러시아를 해놓고 위에는 이제 뭐가 되냐 독립국가죠. 독립해 나온 국가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나토가 뭐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 안에 회원국이 된 나라의 어떤 침공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침공한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여기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개 바로 이제 언제냐면 1949년도에 2차 대전 이후죠. 이때 러시아의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그 기구가 탄생되는 거죠. 1949년 4월 4일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에서 창설된 동맹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15개 나왔던 유럽에 붙어 이쪽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이 됩니다. 가입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푸틴은 어때? 푸틴이 딱 보니까 안 돼. 아니다. 우크라이나까지만 아니라 가입된다면 나는 뭐야? 완전히 고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공약이 맺어지죠. 체결되죠. 체결돼서 너희들은 절대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미 독재 국가에서 뭐를 맛봤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맛봤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인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비롯된 전쟁이 바로 뭐다? 비롯된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 사태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 전쟁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어디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독재국가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재국가는 어디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지 않습니까? 물론 베트남도 있지만 베트남은 그래도 영향력이 작죠.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먼 나라의 불구경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바로 보십시오. 러시아 있어요. 러시아 위에. 그리고 어디 있어요? 중국. 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아주 상상을 초월한 모순덩어리 나라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있어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정말 차려야 돼요. 참 지금 제가 웃고 말씀드렸는데 웃고 얘기할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재국가, 즉 대개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들의 저희를 알아야 돼요. 저희 사회주의자들이죠. 그 저희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러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푸틴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시진핑, 북한은 김정일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죠? 그 독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자유주의가, 자유인권과 인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독재주의자들의 무서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2월 달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정말 큰 세계 대회가 어떤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용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아주 무서운 악랄한 속셈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정말 인권까지 유린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국력을 가진 나라가 그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거. 얼마나 그 비겁합니까? 푸틴 정말 비겁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우리도 저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북한 동포 빨리 구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구출해야 돼요.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저희, 그 다음에 독재자들의 그 잔혹성, 잔악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2월의 각성, 2월의 경악, 2월의 공포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파이팅 해야 됩니다. 파이팅! 안녕히 계십시오.